전망이론, 프로스펙트 시어리, 불확실성 또는 위험을 수반하는 의사결정에 직면할 때 나타나는 특이한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류 경제학자 이론의 대안으로 추천된 이론이다. 정년까지 버틸까? 퇴사하고 자영업을 할까? 불안해서 우왕청심이라도 먹어야 되겠네? 행태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데니엘 카너먼과 에머스 투버스키가 주류 경제학 이론의 대안으로 창안했다. 전망 이론이라는 명칭은 누군가에게는 생소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하지만 그 명칭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카너먼과 투버스키가 주류 경제학자에 익숙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렇게 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인 셈이다. 1970년대 초부터 30년 동안 전망 이론을 연구한 두 학자 가운데 카너먼은 그의 업적을 인정받아 2002년 노벨 경제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공동 연구자인 투버스키는 안타깝게도 수상 시점 이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 수상의 기회를 놓쳤다. 전망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왜 카너먼과 투버스키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정립된 주류 경제학 이론, 즉 기대효용 이론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효용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에 따른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기대효용이 가장 높은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가령 해외여행을 떠날 때 우산을 챙겨갈지 말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우산을 집에 두고 떠나기로 선택하면 날씨와 무관하게 거동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비가 내릴 경우 옷이 젖는 불쾌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사람들은 우산을 챙길 때의 기대효용과 우산을 집에 두고 갈 때의 기대효용 가운데 그 값이 더 높은 행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릴 확률을 3분의 1, 그렇지 않을 확률을 3분의 2로 본다고 하자. 또한 행위 A, 우산 챙기기 또는 행위 A2, 우산을 집에 두기를 선택할 경우 각각 비가 내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효용이 표로 제시된 것과 같다고 하자. 우산 챙기기, 상쾌 불쾌, 효용 6, 상쾌 불쾌, 맑음. 우산 집에 두기, 불쾌, 자유, 효용 3, 상쾌, 자유, 효용 12, 맑음, 맑음. 이 경우 A1의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은 다음과 같다. EU A1은 3분의 1, 6 곱하기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6 이꼬르 6. 반면 A2로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은 3분의 1,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2, 9. 따라서 주어진 사례에서는 우산을 집에 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기대 효용을 높임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주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경제학 주체의 합리성을 전제한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으로 기대 효용이 이론도 사람의 합리적인 행태에 관한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비올 확률이 낮으니 우산을 두고 떠날 때 기대 효용을 가져갈 때의 기대 효용보다 높을 것 같아. 사람들이 비행기를 부담 없이 타는 이유가 추락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동일한 이득과 손실에 대한 대칭적으로 반응한다. 100만 원을 횡재하면서 얻은 즐거움과 뜻하지 않은 100만 원을 분실해서 유발되는 고통의 방향은 다르지만 그 크기는 같다. 셋째,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에 따라 최종적으로 자신이 얻게 되는 부 또는 소득의 절대 크기가 사람의 주된 관심사다. 스스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다른 사람의 부 또는 소득과 비교해 평가하지 않는다. 전망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다수의 심리학 실험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대효용 이론의 기본적 전제와 배치되는 사람들이 특이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 사람은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비행기의 추락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극히 낮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추락할 확률을 낮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장거리 이동을 위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탄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서 비대칭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람들이 심리 저변은 손실 깊이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다. 100만 원의 횡재를 얻은 즐거움보단 100만 원의 분실이 사람들에게 유발되는 고통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셋째,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선택에 따라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부 또는 소득의 절대 크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이득과 손실이다. 즉, 부 또는 소득의 절대 크기가 커지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의 소득이 10%를 증가할 때 남의 소득도
10% 증가하면 부유해졌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남의 소득이 그대로라면 부유해졌다고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